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도 같이 하는데 그 지방 중에서는 5대 광역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되니까 대도시권이라고 했습니다.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 이제 우리 규제 정책 같은 거 이제 다 잘 보잖아요. 예전에는 제목 안 보고 막 밑에 막 내려가서 뭐 있나 막 살펴보고 막 이랬는데 이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게 다 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도시권에 주택 공급을 하는데 획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획기적으로 확대 방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하는데 획기적이라는 거죠. 너 이거 진짜 옛날에는 없었던 건데 지금 나온 거야. 지금. 야,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이니?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도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주택 공급을 하는데 공공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이 잘 없으실 거예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공공으로 주도하고 있는 게 뭔지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아하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80은 그러니까 여기서 80 30만 호. 그러니까 서울은 30만 호를 하고 전체 총계로 80이니까 사실 서울이 가장 많은 거예요. 이번 공급 대책 중에서 서울이 이렇게 가장 많은 적이 있었나라고 싶습니다. 잠깐만 이 펜을 제가 설정을 안 했네요. 잘 될까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되는데 화면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서울에 30을 하고 전체가 84.6이니까 공공주도 3080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서울에 30만 오면요 상당히 많은 건데요. 그 전에 이렇게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방안이 어떤 건지 한번 보는 거죠. 획기적인 방안 중에는 정비사업이 있고요. 정비사업에서 공공재개발 재건축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복합사업, 복합. 그러니까 뭐랄까 복합상가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상가 중에서 상가가 있는데 복합상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중공업, 저층 주거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소규모로도 하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그 다음에 도시재생으로, 그러니까 도시 여기서 도심 재생하고 도심하고 도시재생은 이거는 페인트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공택지를 또 개발하는데 공공택지는 서울은 없습니다. 없다는 거. 공공택지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3기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주택 리모델링은 우리가 그 비주택이잖아요. 주택이 아닌 거. 그러니까 호텔을 개조해서 한다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텔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겠죠. 그리고 신축을 매입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겠는데 이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전세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책 중에서 비주택 리모델링을 할 거고 신축 매입을 해서 전세란을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전세가 많이 안 나가시죠? 저도 이제 안 나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참 신기하죠. 언제는 전세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전세가 많아졌지? 갑자기 나라에서 뭔가를 해줬나? 아닙니다. 민간에서. 그러니까 일명 갭 투자를 하신 거죠. 주변에 보면은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왜냐면 갭이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전세가 오르니까. 그래서
그 갭 투자 물건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민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란이 조금 해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대체 뭐가 획기적인 거지? 그거를 찾아야 돼요. 획기적인 게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획기적인 거는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획기적인 거. 요거. 획기적인 거. 그러니까 도심 내 신규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57만 3호 정도 한다고 하는데, 계산기 13.6 더하기 12.3 더하기 1.2 더하기 6.1은 지금 그 더하기 11 더하기 3,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다 계산을 해놨어요. 이게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지금 57.3만 호를 도심 내에 공급하고, 그 다음에 신규 택지 지구를 이렇게 공급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빨간색 부분이 바로 도심 내 신규 사업입니다. 도심 내 신규 사업, 이게 제가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신규 공급 그 택지 지구는 26.3만 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부지로 이렇게 돼서. 그래서 도대체 획기적인 게 뭘까? 획기적인 걸 이제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우와, 진짜 획기적이다. 이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 요약을 보면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아까 정비사업에서 지금 서울은 9.3만 호, 그 다음에 2.1만 호, 2.2만 호에서 13.6만 호를 하게 됩니다. 13.6만 호를 하게 되고, 도심 공공, 뭐 도시재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업별 요약을 봤는데요. 제가 하나씩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 절차는요. 여기는 도심 내에 하는 거니까 공공이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역세권을 개발을 한다는 거야. 역세권 개발하는 걸 어디를 하면은 좋을까? 역세권 개발은 뭐 공공 땅인 경우가 많으니까 정비사업을 하자. 정비사업에서 지금 신당 뭐 구역이라고 하죠. 신당 구역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뭐 공공이 이제 구역 지정하려고 하는데 해제되거나 지금 지지부진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부진한 데를 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공공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대책 중에서 지구 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지구 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지금 공공이 지정을 하고 하니까 그거를, 그리고 뭐 쪼개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뭐 또 투기 세력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제한은요. 공공이 이제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 제한은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가 사업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의 2분의 3 동의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하고요. 수익률 증대하고 용적률 상한, 기부 체납 제한 등 사업성 확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게 공공이 주도해서 획기적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학교를 가기 위해 획기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공공이 주도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공공이 주도로 한다는 거죠. 공립대학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서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존 주택, 신규 주택 뭐 이렇게 기대 참여율도 있고 공급 가용 물량, 뭐 공공 물량. 그러니까 서울은 9.3만 호 정도 된다는 거죠. 9.3만 호 정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물음표를 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9.3만 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원래 우리가 지금 둔촌주공 물량이 11,0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반 분양분하고 조합원 분양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공급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분양에 대한 물량인지 아니면 전체 총 틀어서 조합원 물량 그리고 일반 분양 이거를 9.3만 호를 하는 건지. 그러면 9.3만 호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대충 한 반 정도는 조합원이라고 보면은 일반 분양은 그냥 4만 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만 호. 4만 호. 그러니까 서울에서 4만 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공공분양에서 그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이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만호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3만호를 하게 됩니다.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면 사업 제한은 2분의 1 동의만 하면 사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분의 3 동의가 필요하죠. 이거는 조금 줄어든 거예요. 75%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75%는 4분의 3 동의인데 그거보다 줄어든 거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기업이 단독 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조합이 없어요. 조합장이 없습니다. 예를 없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딱 좋아요. 이거가 어디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냉천지구입니다. 냉천지구. 안양에 냉천지구라고 있는데 거긴 경기도도시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장이 없습니다. 다 공기업이 단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인허가나 통합 심의가 있습니다. 근데 냉천지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진짜 그런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성남에 있는 공공 분양,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을 했던 지역이 뭐냐면 은빛 금강 1구역하고 중1구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하고 하늘채 랜더스원인데 얘가 인허가를,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빨리 되냐? 빨리 안 됐습니다. 왜 빨리 안 됐냐면 중간에 LH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손을 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신속한가 그런 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관리 처분이 아니에요. 관리 처분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 관리 처분 방식이 아니고 현물 선납인데 이게 어디냐면 수푸자 수원 프로지오 자이, 그러니까 그 수원역 바로 앞에 수원역 프로지오 자이가 있거든요. 거기가 그 수원역 앞에 있는 그게 바로 정비사업에서 하는 건데 현물 선납으로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관리처분 방식이 아니라 그냥 어떤 원주민 자격을 준다는 거죠. 원주민 자격을 주고 나중에 돈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관리처분 방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종상향을 하게 됩니다. 종상향 같은 경우에는 와 대박입니다. 종상향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하는데 대박은 아니죠. 이따 역세권이 대박이죠. 700%가 나오니까 1종이 2종 되고 2종이 3종 되고 이러니까 종상향이 돼서 어떤 수익이 높아지죠. 그러면 나의 조합원에서 혜택이 뭘까 보면은 분담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크게 수익이 나면 쉐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관리 처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율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줄여줄게 깜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부과하는데 수익이 났는데 당연히 미분양 수익이 났으니까 내라 그러는데 이건 공공이 한 거니까 공공에 부과 안 하겠다. 자기 사람 생기는 거 알겠죠. 현물선납시 양도세는 비과세를 해준다. 현물선납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하겠다고 가져간 거기 때문에 양도세는 비과세 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미적용하겠다. 네 사람 찾기라고 하겠죠. 공급 확대를 공공이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서는 투자하고 내 집 마련의 어떤 분위기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구역이, 내가 소유한 구역이 아니면 내가 가져갈 구역이 지금 있을까?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지금 뭐 빌라 안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 대책 후에 매수한 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그 빌라를 이제 그거를 이제 안 살려고 이렇게 해서 매물 뭐를 뚝 끊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문제예요. 왜냐면 2월 4일날 그러면 난 팔고 싶어서 나가는데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 절차를 보면 그 조합원한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냉천지구라든지 금강 1구역, 중 1구역, 수원역 프로지오 자이 같은 경우 내가 그 조합 설립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이 원주민이 끝까지 그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율을 한번 보면은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봐도 조합원 같은 경우에다가 나중에 팔고 그냥 자기가 새 살고 그 돈을 가지고 옆에 있는 거 빌라 사든지 그래요. 왜냐면 이 분담금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분담금을 바로 알려주지도 않아. 나중에 막 그래서 막 엄청나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분담금 높아져가지고 갑자기.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죠. 이 지금 금강 1구하고 중 1구에 LH 뭐 공공재개발 신나게 했다가 LH 안 좋다고 손 놓고 되게 오랫동안 딜레이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지금 9.3만 호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공공이 지구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제한은 2분의 1, 7년 지나고 2분의 3 동의가 없으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 9.3만 호는 사실상 토지주의 마음이지 않을까. 토지주가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에서 그러니까 이게 획기적인 건가? 나 진짜 획기적이니까 여기 와서 정비사업 할래? 이렇게 되는데 그닥 그렇게 막 되게 메리트 있고 그러지가 않아요. 이게 획기적이라면 정말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이러면 할 것 같아. 제가 만약에 조합원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조합원이라면 야, 너 끝까지 너 하면 그냥 새 아파트 줄게. 분담금 그냥 줄여줄게. 이렇게 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게 뭐예요? 어떤 얘기인가요? 그래서 도장을 다 찍어준 사람이 누군가요? 최근에 그 한영기 조합장님 얘기 나왔죠. 그분이 어떻게 조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와 진짜 획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미분양이 나거나 뭐 어쩌고 잘못됐을 때 인센티브 제도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거 부분을 감수하겠다라고 아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너 감수하겠다고? 그래 너 감수하고 잘하면 돈 줄게. 그래 도장 다 찍은 거잖아 조합원들이. 감수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좋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좋은 게 빨라지는 거? 이거 종상향에서 물량 많아지면 나한테 좋은 건가? 분담금 조금 줄어드는 거? 초과이익 안 주는 거? 비과세 하는 거? 거주 의무 안 하는 거? 그닥 이게 공공하고 쉐어가 되는 거예요. 종상향 돼서 물량 많아지면 공공도 좋아지고
분담금 안 해주면은 분담금 자기네 거니까 현물 손답이니까 아니고, 양도세 비과세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 하면은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2년 거주하게 되면은 또 이거 속 시끄러워지니까 그렇게 되고, 이게 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책을 볼 때 조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대책을 계속 보면서 투자자 입장, 뭐 실수요자 입장, 조합원 입장, 그 다음에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보면서 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획기적이라는 게,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거죠. 나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런데 받는 입장은 그닥 획기적이 아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복합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복합상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역세권, 중공업, 저층 노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위치에 하겠고,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팩트 시티라고 일본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지, 중공업 지역 중에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저층 노후 같은 경우 공급이 개입 요하는 노후 지역 같은 경우, 저층 노후화된 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층 노후화된 데는 뭐냐면 구룡마을이라든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백사마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공공주택의 역세권은 되게 많아. 물량이 7,800만 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세권 도심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역세권 도심개발 중에서 그거 생각하면 돼요. 청량리 노태캐슬. 근데 거기는 이제 조합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 물량이 거의 분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에 획기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분양입니다. 임대가 아니라 분양이에요. 예전에 계속 임대만 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분양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7.8만 호, 그 다음에 중공업에는 지금 뭐 이 정도 하겠다. 6천 호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로 3.3만 호 정도 서울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우리 가끔가다 청약할 때 서초 자이느레 같은 그렇게 소규모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세권하고 지금 뭐 중공업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만 호 이렇게 하고 있다. 서울에 할 거다. 이 숫자 만드는 것도 되게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막 뜬구름으로 막 잡는 거잖아요. 지금 웬만큼 나왔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도 이게 나왔을까? 기존 주택 중에서 그 후보지가 있잖아요. 후보지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 면적, 개발 가용지, 이거 만드신 분은 뜬구름인지 아니면 선을 그어놓고 했을 텐데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까 8,000호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 그리기, 페인트 칠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 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 확대인데요. 제가 이거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이거 4기 신도시야? 그건 아니고 3기 신도시 안에 하고요. 내놓고 후보지가 나중에 정해진다. 우리가 안산 장상처럼 나중에 지정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자족과 주택과 교통 을 같이 하고 택지를 발굴하겠다. 전국에 이렇게 뭐 하겠다는데 여기는 서울 없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공공택지 중에서 지금 없잖아요. 서울이 인천 경기가 18만 호 정도 됩니다. 18만 호면은 뭐 지금 장상이 이 정도면 왕숙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나눠져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비주택 리모델링은 전세대책 리모델링이고 비주택을 주택으로 하겠다. 사업비 지원하겠다. 호텔이나 모텔 그 주택으로 만들어서 공급해라. 전세를 조금 완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뭐 지정하겠다. 구역이 지정되는 곳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금 있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 잠상청대 이게 잘 만들었는데 잠대 삼청 잠대삼청 대잠상청 이 말 예쁘게 있었는데 잠실동 그다음에 대치동 삼성동 그다음에 청담동 능공 얘기하려고 했어요. 능공 이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는 여러분 거주하지 않으면 못 산다. 여기가 거주하지 못하면 매수 못 산다. 등록 거기는 뭐냐면 고양시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법인이라든지 외국인들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 수도권 전체적으로 되잖아요. 제대로 안 하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 매수하는 거를 도장을 안 찍어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봤습니다. 과연 획기적인 게 어디였냐라고 보면은 물량이 획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물량을 이렇게 32.3만 호를 몇 킬로미터 뭐 이렇게 9.3만 호, 7.3만 호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획기적이고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장 의무 완화라든지 용적률 700%까지 준다고 하니까 놀랍죠. 그거는 이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원래 병찬은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그거를 예전에 뭐 발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요걸 좀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획기적인 게 뭐냐면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1년채가 남은 거잖아요. 맞죠? 1년 안에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원래 이렇게 조금 임기가 조금 말 되면은 조금 약간 그런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 물량을 보면 정말 획기적이고요. 그동안에 못했던 거를 공급으로 완전 태세 전환을 하면서 완전히 획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